live here anymore. Also, I can't use guns. Joining the military means certain. 현재 한국에서는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시끄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한 태국인의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하디예요. 저는 태국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죠. 저희 마을은 정말 조용하고 한적해요. 주위는 온통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고 저 멀리로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평화로운 풍경이라도 저희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죠. 저희 집은 부모님, 여동생, 그리고 저까지 총 4명이 함께 살고 있어요. 가끔 동생과 싸울 때마다 집이 너무 좁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벼농사를 주로 지었지만 최근 몇 년간 날씨가 좋지 않아서 수확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는 일찍 철이 들었어요. 남들처럼 새로운 장난감을 사거나 맛있는 간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친구들이 학교에서 무슨 신발을 샀네, 새로 나온 간식이 맛있네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부러움을 느끼곤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우리 가족도 저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겠지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던 제게 어느 날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바로 한국어 선생님이 저희 마을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한국에서 오셨고 저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어요.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첫 수업에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을 때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TV에서 나오는 가수나 배우들의 나라가 아니었더라고요. 선생님은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한 나라이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놀랐어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궁금증만 가득했죠.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한국의 발전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예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지금은 첨단 기술과 세계적인 기업들로 가득 찬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사실 그전에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저 K-POP가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그 이상이더라고요. 기술 혁신, 교육, 그리고 뛰어난 사회복지 시스템까지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나라였어요.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종종 한국에서의 생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한국에서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들은 저희 모두를 웃게 했어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 길을 잃어버린 이야기였어요. 한국어는 잘하셨지만 한국의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출구를 잘못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선생님을 도와주셔서 겨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왠지 그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한국의 다양한 모습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교육에 열정적이라고 하셨어요. 학생들은 늦은 밤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부모님들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뭔가 자극을 받았어요. 사실 저희 마을에서는 교육이 큰 우선순위가 아니었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가족의 농사를 돕기 위해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죠. 저도 사실은 학교에 다니는 게 당연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저를 학교에 보낸 이유는 단 하나, 공부를 잘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였어요. 한국어 선생님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선생님이 직접 겪은 한국의 풍경과 사람들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선생님은 제가 한국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따로 남아서 저에게 한국어를 더 가르쳐 주시고 한국에서의 취업 기회나 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마을 친구들 중에도 한국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는 특히나 한국어에 큰 흥미를 느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선생님이 주신 교재를 보면서 공부했죠. 저는 점점 한국에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되었어요. 내가 한국에 가서 일하면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저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저희 마을에서는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들은 한국에서 번 돈으로 집을 짓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등 눈에 띄게 생활이 나아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 한국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게 되었는데 그 속에 나오는 서울의 번화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과 번쩍이는 거리, 그리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저에게 너무나 신선하게 다가왔죠. 그러다 보니 저는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어졌고 선생님께 더 자주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도 그런 저를 보며 마하디, 너 정말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계속 열심히 해보자. 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면 저와 제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이 펼쳐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대해 더 알게 되면서 그 꿈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었죠. 마을 친구들 중에는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만 저는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을 생각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하루하루 한국어 선생님의 수업을 기다리며 매일 조금씩 한국어 실력을 키워갔어요. 한국어가 생각보다 쉽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매 수업이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그 수업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게 된 거죠. 이제 저는 한국어를 더 배우고 한국에서 성공할 날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사실 처음엔 막연하게 한국에 대한 동경만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도 그냥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어 선생님은 저희에게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었죠. 선생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꿈과 목표를 심어주셨죠. 선생님은 수업 중에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국어만 잘하면 한국에서의 기회는 무궁무진해요. 한국에는 다양한 일자리가 있고 그곳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한 꿈이 구체화되는 걸 느꼈어요. 특히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선생님은 저를 더 많이 도와주셨어요. 선생님은 제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비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고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어떻게 취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직업이 유망한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그때부터 저는 단순히 한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서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선생님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저와 남아서 더 많은 한국어 문법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실제 한국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나 관용어구도 알려주셨죠. 저는 선생님 덕분에 더 자신감 있게 한국어를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발음도 어렵고 문법도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선생님이 계속 격려해 주시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선생님께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마하디입니다. 라고 인사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순간 저도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서 깜짝 놀랐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마하디입니다. 대신 안녕하세요. 저는 마하디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 거였어요. 그걸 듣고 선생님이 얼마나 웃으셨는지 저도 덩달아 웃고 말았죠.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한국어는 단어 하나만 잘못 말해도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해요. 라고 하셨죠. 그 이후로 저는 발음을 더 신경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나이가 중요한 요소라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존댓말을 꼭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죠. 제가 실수로 선생님께 반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장난스럽게 마하디, 한국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하면 큰일 나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저는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를 더 신경 써서 연습하게 되었죠. 또 선생님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매우 바쁘고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질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빈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잽싸게 들어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라는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빠르고 바쁜 일상에 대해 상상하게 되었죠. 선생님의 이런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하디, 너는 정말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지금도 한국어를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야. 내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알려줄게.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고 있다는 생각에 저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죠. 선생님은 그 후로도 여러 가지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까지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전까지는 그냥 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만 있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선생님은 저에게 한국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도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한국에서는 IT 분야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IT 관련 직종이 유망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IT 관련 책도 읽고 온라인 강의도 찾아보며 공부했어요. 선생님이 마하디, 너는 정말 성실하고 열정적이야. 이런 태도라면 분명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선생님은 가끔 한국에서 일했던 외국인들의 성공 사례도 들려주셨어요. 그중 하나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건너간 청년이었는데 그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고 그 결과 한국에서 성공적인 기업가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의 조언과 격려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비자를 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선생님의 조언을 최대한 따르기로 했어요. 사실 한국어 선생님의 도움으로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고 한국에서 일하는 꿈이 조금씩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 바로 한국 취업비자 발급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죠. 처음 비자 신청을 준비할 때는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은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고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저도 나름 열심히 준비했죠. 그런데 막상 서류를 다 챙기고 비자 신청센터에 갔을 때부터 문제는 시작되었어요. 비자 신청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처럼 한국 취업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긴 줄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모두들 불안한 얼굴로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저도 그 줄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준비한 서류들을 담당자에게 건네줬어요. 그런데 그때 담당자가 서류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제 서류 중 하나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결국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했어요. 서류를 잘못 작성한 탓에 그날 다시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없었고 다음날 다시 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무겁고 속상하더라고요. 비자 신청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한국에서 일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선생님께도 다시 연락드려서 도움을 요청했죠. 선생님은 저를 격려해 주시면서 마하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 실망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다시 준비를 하고 이번에는 모든 서류가 완벽하다고 자신한 상태로 다시 비자 신청센터에 갔어요. 그런데 그날도 상황이 만만치 않았어요.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렸죠. 정말 힘들었어요. 날씨는 덥고 기다리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그런데도 비자를 받겠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을 때 이번에는 모든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어요. 담당자가 제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서류는 잘 준비되었네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현재 한국으로의 취업비자 대기 기간이 꽤 길 수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아서 최소 1년, 길게는 그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준비한 모든 노력들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서류도 하나하나 준비해 왔는데 1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니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한국에 가서 일하려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의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 순간 다시 한번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하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속에 큰 힘이 되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죠. 다음날 선생님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하디, 기다림은 분명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이 시간이 너에게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내가 계속 준비하고 있다면 기회는 분명히 올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힘을 내기로 했어요. 비록 비자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지만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더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죠. 한국어 실력을 더욱더 키우고 한국에서 필요할 기술들도 계속 배우기로 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비자 대기 기간 동안 더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시험도 준비하고 한국의 문화와 직장 생활에 대해 더 많이 공부했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사실 비자 대기 기간 동안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걱정이 찾아왔어요. 바로 요즘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가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가 많아지면서 한국 정부가 이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자주 나왔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나도 혹시 이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듣게 된 건 선생님과의 대화에서였어요. 선생님은 수업 끝나고 저와 따로 얘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죠. 마하디, 요즘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한국 정부가 그들을 내쫓고 있어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도 났죠. 불법으로 한국에 머무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저처럼 정직하게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뉴스를 읽고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죠. 특히 태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체류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서 일을 계속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고 일부는 마약 거래나 불법 행위에 연루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그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이해가 되긴 했지만 동시에 걱정이 됐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태국인들이 무비자로 쉽게 입국할 수 있는 나라였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엔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체류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 머물면서 불법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불법 체류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한국 정부가 그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나아가 다른 외국인들까지도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저는 한국 비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가 내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나 걱정됐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어요. 혹시 나도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외국인에게 더 엄격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불안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또 다른 뉴스를 접했어요.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내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비자 발급을 더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정직하게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같이 뉴스를 확인했어요. 혹시 한국 정부가 외국인 비자 정책을 변경하지는 않았는지,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았는지 계속 확인했죠. 하지만 뉴스는 계속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때마다 저의 불안은 커져만 갔죠. 이때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자 발급을 더 어렵게 만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저 혼자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죠. 그때 저는 선생님께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어요. 선생님은 저의 걱정을 다 들어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하디 맞아요. 지금 상황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 문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회가 올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는 비록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한국 비자를 받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국어 실력을 더 키우고 비자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뿐이었죠. 불법 체류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저는 언젠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한국에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비자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매일같이 뉴스를 보며 혹시라도 비자 발급이 더 어려워지진 않았을까 노심초사했죠. 그래도 선생님이 계속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에 그나마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한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마하디 비자 발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꼭 올 거야.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비자 대기 기간 동안 저는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했죠.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한국어 드라마와 뉴스도 꾸준히 보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의 직업 문화, 기업 환경에 대해 공부했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도 비자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지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준비된 자에게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절차를 일부 완화하고 성실하게 준비한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뻐서 소리치고 싶었어요. 선생님께 바로 달려가 이 뉴스를 전했더니 선생님도 저만큼이나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하디, 드디어 내게 기회가 온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해.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남은 서류들과 마지막 준비를 꼼꼼히 점검했어요. 비자 발급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다가왔을 때 제 마음은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선생님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드디어 그날 비자 심사를 받기 위해 신청센터에 갔어요. 그날 아침은 정말로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죠. 대기 시간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에는 땀이 배어날 정도였어요. 과연 이번엔 정말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모든 서류를 담당자에게 건넸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 동안 저는 숨을 멈춘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긴장됐죠. 그런데 담당자가 서류를 모두 확인한 뒤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한국 취업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그제서야 정말이요? 제가 비자를 받은 거예요? 라고 되물었죠. 담당자가 웃으며 네, 이제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었을 때 그동안 쌓였던 모든 긴장과 불안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비자를 받은 후 바로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드디어 비자가 나왔어요. 저 한국에 갈 수 있게 됐어요. 라고 외쳤죠. 선생님도 저만큼이나 기뻐하시면서 마디 정말 축하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잘 알아. 이 모든 건 내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야. 이제 한국에서 멋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비자가 나오고 나서 저는 곧바로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죠. 이제는 한국어도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고 한국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가족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고 동생도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그들을 위해 한국에서 열심히 일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저 자신에게도 자부심이 생겼어요. 내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마침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그날 공항에 서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것 같았어요. 힘들고 지친 순간들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결과 저는 드디어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날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한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나와 가족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거야.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모험이 이제 시작된다는 생각에 설레고 기뻤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꿈을 안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하디가 다행히 비자 문제를 해결해서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